대표님, 오늘 실제 측량을 했는데 지목이 전인 것은 지적도와 똑같은데 임야로 되어 있는 땅이 실제 측량해보니 공부상 면적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아니, 땅이 어떻게 고무줄도 아니고 줄 수가 있어요? 측량 기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기계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보통 임야 같은 경우에 10평 내외로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보았어요. 무려 78평이나 줄었습니다. 뭐라고요? 78평이요? 78평이면 금액으로 평당 180만원 곱하기 78평 하면 1억 4,040만원이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몽둥이로 후려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땅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기에 눈앞이 막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우리가 땅을 살 때 보면 공부상 땅을 확인을 하고서 삽니다. 근데 공부상 내가 생각했던 땅의 면적과 실제 땅의 면적이 차이가 난다면 여러분들 너무나 황당하겠죠. 제가 여러 번 땅을 사면서 경험한 일들 중에 실제로 공부상 땅의 면적이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임야 면적이 343평이었던 토지가 등록 전환 후 공부상 면적이 265평으로 줄었습니다. 78평이 줄었고 1억 4,040만원이 날아갔습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2018년은 평택 토지의 인기가 아주 좋을 때였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1단계가 준공을 마치고 2단계 공사가 준비되어 주변 집가는 한창 올라갈 때 고도국제 신도시 주변 건거리에 지목이 전과 임야가 함께인 4차선에 붙어 있는 땅을 소개받았습니다. 총 금액이 21억 원이라 좀 무거운 금액이었지만 주변 집가를 살펴보니 4차선에 붙어 있는 땅들이 평당 400만원 이상 실거래된 내역이 최근까지 있어 평당 180만원이면 훌륭한 가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차선에 위치한 땅이라 향후 근생으로 개발해도 되고 맞은편에는 공단이 조성되어 있어 원룸 같은 임대사업도 가능한 땅이기에 입지 조건만 보면 아무런 하자를 발견할 수 없어서 그대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 땅은 가운데로 폐구거가 있어서 나중에 불화를 받게 되면 지금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을 경우 평단가가 낮아지는 장점도 있어서 권리 분석상으로 보면 최상급의 토지였습니다. 더구나 현재 어연 한산 일반산업단지 23만 평에 추가로 드림테크 일반산업단지가 40여만 평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1년 후면 준공이 된다는 사실에 주변 땅값이 출렁거릴 때였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지인분들과 함께 4명이 공동명의로 사서 3년 안에 매도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등기를 가져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등기 후 이곳에 장어식당을 하시려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 1161평 중 470평을 4개월 만에 잘라 팔기로 하고 토지 분할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후 10일 정도 지났을 무렵 측량을 하러 온다고 지적공사에서 현장에 참석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일이 있어 토목회사 사장님이 대신 가서 측량하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토목회사 사장님께서 전화로 다급히 말씀하셨습니다. 대표님, 오늘 실제 측량을 했는데 지목이 전인 것은 지적도와 똑같은데 임야로 되어 있는 땅이 실제 측량해보니 공부상 면적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아니, 땅이 어떻게 고무줄도 아니고 줄 수가 있어요? 측량 기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기계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보통 임야 같은 경우에 10평 내외로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보았어요. 무려 78평이나 줄었습니다. 뭐라고요? 78평이요? 78평이면 금액으로 평당 180만원 곱하기 78평 하면 1억 4,040만원이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몽둥이로 후려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땅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기에 눈앞이 막막했습니다. 보통 집이나 땅을 살 때 일일이 측량해보고 그 땅이 공부상 면적과 다른지 확인해보지 않아도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면적을 우리는 신뢰를 합니다. 공부상 면적이기에 의심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84제곱미터로 되어 있으면
아파트가 84제곱미터가 맞는지 측량해보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처럼 토지도 공부상 면적을 신뢰하고 계약하는데 사실상 그 룰이 깨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 평, 두 평 모자란다면 이해라도 하는데 78평이 공중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1억 4,04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것을 인정하고 손해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전화를 끊고 공동명의로 샀기에 나머지 세 분께 줄어든 면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대로 인정하고 안중 출장소에 가서 등록 전환을 하면 줄어든 면적으로 공부에 다시 등록되기에 눈뜨고 1억 4,040만 원을 떼이게 되는 것입니다. 곧장 안중 출장소로 달려가 담당자를 만나 이런 경우도 있냐고 따졌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이 봐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실측량대로 등록 전환을 해야 하기에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되면 다시 오셔서 등록 전환을 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당장 법무사로 달려가서 해결할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법무사에서도 임야는 지적도가 아니라 임야도로 만들어져서 1200분의 1로 줄이면 조금만 틀어져도 실제는 주변 면적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성을 통해서 찍는 좌표는 아주 정확해서 지적도상에 틀릴 수가 없는데 임야도는 종종 실측과 다르게 나와서 등록 전환을 통해 맞추어 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면적이 줄어도 너무 많이 줄어서 등기가 끝난 지 5개월이 지난 뒤지만 매도인께 연락해서 이렇게 땅이 줄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분도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이고 지금까지 농사만 지었던 땅이기에 우리의 억울한 사정은 이해하겠지만 한 푼도 배상해 줄 수 없다고 하시면서 소송을 하실 테면 하시라고 했습니다. 보통 임야를 살 때는 당장 개발할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청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토지 사용 승낙을 얻어 매수자 명의로 개발 행위를 진행할 경우 잔금 전에 청량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기에 임야를 계약할 때는 반드시 경계 청량을 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청량 후 청량 면적대로 계약한다는 특약사항을 꼭 계약서에 명기하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야를 계약할 경우 평당가로 계산해서 전체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해야 하며 청량 후 실제 면적으로 계약을 한다는 문구를 꼭 기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여러 전문가들을 찾아서 문의해보고 다방면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평당가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우수리를 떼고 계약서상 21억 원으로 계약한 것이 결국 실수였습니다. 우수리까지 다 포함해서 계약했다면 평당가 180만 원이 인정이 되어 평당가로 계약한 것이라 주장해서 이길 수가 있는 조건이 되지만 현재 이 상황을 이겨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공유해서 사신 분들의 입장이 있기에 소송을 통해 해결해 보고자 진행했습니다. 약 6개월간의 다툼 끝에 판결은 받았지만 결국 수량 부족으로 처리가 되어 이길 수 없었습니다. 지나고 난 뒤의 이야기지만 실제 이런 경우를 전문 용어로 수량 부족이라고 합니다. 계약 시 정확하게 평당 180만 원으로 계약하고 정확한 평당가로 계약한 것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면적이 줄더라도 매도자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매수한 사람들은 실제 면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꼭 평단가로 계산해서 계약해야 면적이 줄어도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으로 1억 4,040만 원이 떼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임야도에 있는 축척은 6,000분의 1이고 지적도에 있는 축척은 1,200분의 1입니다. 임야로 되어 있는 산을 지적도로 옮겨 거리게 되면 서로 다른 축척을 사용하기에 등록 전환을 통해서 지적도에 다시 거리면 면적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임야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나기에 신경 써서 체크해야 합니다. 토지 투자를 하다 보면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사실 면적이 늘어난 적도 2번이나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서해선 복선 전철이 지나가는 건교에 땅을 사게 되었는데 이곳 또한 임야와 전이 섞여 있는 땅이었고 1,500평 정도 되었습니다. 계약 금액은 15억 원 정도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토목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대략적인 면적을 측정해 보았는데 다행히 줄어들지 않고 조금 남을 수도 있다는 말에 특약을 굳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실측해보니 역시 예상한 대로 40여 평이 늘어났습니다.
평당 100만원이었기에 약 4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땅을 살 때는 여러가지 변수도 많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때가 많기에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작성 시 꼭 필요한 특약사항을 넣어서 계약하는 꼼꼼함입니다. 등록 전환을 한 임야는 해당 지번 앞에 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측량 후 등록 전환을 한 임야라고 생각하고, 지번 앞에 산이라는 표시로 되어 있으면 등록 전환이 안 된 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록 전환이 된 것은 굳이 경계 측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산지를 계약할 때는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산지는 보전산지,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 그리고 준보전 산지로 구분됩니다.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재해 방지나 수자원 보호, 자연 생태 보전, 산지 경관 보전, 국민 보건 휴양 정진 같은 공익 기능을 위한 산지이기에 개발에 제한이 있습니다. 임업용 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 경영 기반의 구축 등 임업 생산 기능의 정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입니다. 임업용 산지에서 임업인으로 등록 후 임업인 조건에 맞으면 임업인 주택은 지을 수가 있지만 일반 주택은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에 비해 규제를 덜 받기에 공장이나 주택이나 건생까지 가능합니다. 산지를 매입한다면 준보전산지 임야를 매입하는 것이 투자에 적절합니다. 특히 임야를 매입해서 개발할 목적이라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경사도, 임목 축척도, 울패도의 기준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야의 경사도는 25도 이하여야 하고 수도권에서는 보통 15도 이하여야 개발행위 허가가 나옵니다. 현재 제가 권리분석하는 안성은 25도, 평택은 15도, 화성은 15도, 용인은 17.5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로 개발할 수 있는 경사도가 다르기에 해당 지자체의 경사도 확인은 필수입니다. 임목 축척의 확인도 필수입니다. 임야를 개발 시 산지의 헥타르당 임목 축척이 산림 기본 통계상 관할, 시, 군, 구의 임목 축척이 150% 이하여야 개발행위 허가가 납니다. 다만 산불 발생, 속가 배기,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그 이전의 임목 축척을 환산해 조사, 작성 시점까지의 생장률을 반영한 임목 축척을 적용합니다. 울패도는 쉽게 말해서 산속에서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울창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입하려고 하는 임야에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울창한 임야는 개발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야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맞춤형 산림 정보 서비스 임업 정보 다드림 홈페이지에 접속 후 필지별 산림 정보 서비스를 조회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